폭력적이다. 폭력적. 폭력적인. 자, 블루 아카이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때울 때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재봉틀이 예를 들어서 안 돌아. 다리미가 고장난 상태야. 나 오늘 학교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막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러는데 제가 그냥 감히 씹덕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너가 나보다 씹덕이야 이렇게 말하면 살짝 2단계 1단계 힙스터들한테 와사발이 걸리니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요새 입결이 좀 잖아요. 씹덕도 입결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90덕. 옛날에 이제 독했고 옛날에 지금은 좀 옅어졌다. 학창 시절에는 진짜 라노벨 같은 거 한 권 사면은 최신권 그냥 다 보고 만화 카페 하루 종일 죽치고 있고 애니도 그냥 매 분기 막 확인하고 거의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세계물이 어느 정도 좀 재밌는 게 나오면 보는 건데 그냥 이세계물로 도배가 돼 있으면은 웬만해선 볼 마음이 약간 안 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세계물이 창궐하고 나서 넌 좀 빠져 있었다. 빠져 있었고 실제로 오케이. 그 당시 좀 입시가 맞물리기도 했고 약간 현생 문제까지 합쳐 빠져 나왔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뭐 체인소맨을 이게 체인소맨이 되게 갈드컵이 많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데 복도함 달려 막 이런 것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막 무슨 저걸 왜 보냐 그냥 일화만신이다. 사치키 거품이다. 거품이다. 귀칼급이 킵고잉.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칼도 되게 재밌게 봤지만 아무튼 이제 체인소맨 좋아한다. 체인소맨 좋아한다. 그리고 진격거도 완결 난 이후로 한 번에 쫙 몰아보면서 와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좋다. 약간 거의 주때는 감명 받고 와 이거는 철학이다. 근데 진격거는 진짜 되게 그렇게 거의 뭐 비문학이다 막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진짜로 약간 알베르 까미다. 철학책 수준이다. 철학책 수준이다. 그리고 약간 내가 좀 못 그린 그림이라 해야 되나? 못 그렸는데 임팩트 있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인체 삥나든 뭐든 간에 힘이 있는 그림. 진격의 거인 특유에서 나오는 그 막 이런 표정 있잖아. 이런 거 잘 살아있으면 이제 고평가하는 에너지 있는 그림자를 무슨 스케치처럼 그러니까 블러로 하는 게 아니라 싹싹싹 싹싹싹 굵게 해가지고 그림자랑 강조선 하는 강조선 있는 그런 그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만화 볼 때 깊이 씹는구나. 약간 웬만하면 그러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럼에도 가벼운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숨은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고 아니면 뭐 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어? 약간 착각물 코미디인데 맞아 착각물 나 들어봤다. 이세계 착각물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다. 클리셰 다루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때 김건우 쉽지 않음을 느꼈다. 근데 나도 뭔지는 아는데 그냥 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오케이. 난 대놓고 하렘물 뽕빨물 러브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해. 대표적으로 5등분의 신부부터 시작해서 갓등분 5등분 니세코이 막 이런 거. 너 이런 거 봤어? 다 봤지. 다 봤어. 5등분은 내 세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봤고 5등분이 네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네가 현역 씹덕일 때가 아니었고 나 이제 진짜 10년대 중반 막 소드 아트 온라인 슈타인즈 게이트 아까 뭐 페이트 얘기도 하지 않았냐? 페이트는 근데 보다 말았어. 솔직히 약간 내 취향은 좀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그들만의 리그긴 해. 달바 아시는구나. 타임문 아시는구나. 오케이. 토라도라 얘기 나와. 토라도라 진짜 토라도라 명작 수준이야 너한테 지금. 수작 러브 코미디 명작 꼽으면 또 뭐 있습니까? 럽코 명작. 근데 럽코가 이게 좀 어려운 게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 오타쿠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캐릭터 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캣발물 그러다 보면은 결국 캐릭터가 많은 하렘물이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재풀이 넓어가지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지. 또 이제 여성 취향이란 게 5조 5개가 있으니까. 지금 나가토로나 카구야도 나왔는데 둘 다 꽤 재밌게 봤고 저것들 다 신세대잖아. 막 맞아. 그런 의미에서 내마위 내 마음속에 위험한 여성 아시는구나. 그거 최근에 봤던 건데 170cm 여중생 감정 묘사나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래서 뭐 블루아카이브 얘기를 그래서 하다가 이거 이 얘기 왜 하고 있었냐? 블루아카이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옛날에 내가 씹덕이었던 시절의 어떤 향수가 약간 그리워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한창 몰루 밈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맞아. 몰루가 대체 뭐길래 몰루가 뭐야 이러면 몰루?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정강이 존나 차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블루아카이브를 시작을 했다가 뭐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이게 한국 게임이야? 약간 이런 거에서 시작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게 빠져서 하다가 사실
요새는 또 안 하는 게 그 당시에 돈을 좀 쓰다 보니까 아 이 한 10만 원 이상 쓸 때부터 이래도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내가 이래도 되나? 원단 살 돈도 부족한데 그 당시에 또 아카라이브나 블루아카이브 갤러리나 막 비틱지라는 거 보면은 이제 성 나가면서 이제 진심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이제 와 가차 잘 떴다 부럽지 히히 아이고 배 아파 하하가 아니라 하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찐텐으로 나는 그럼 난 안 할래. 그냥 꼬접. 차라리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빡종. 그래서 블루아카이브 하다가 현실 때문에 빡종을 했다가 이제 또 최근에 김건 갤러리 유튜브를 보면서 뭐야 블루아카이브를 하네? 이러면서 오랜만에 블루아카이브를 좀 해볼까? 내가 복귀를 시켜버렸구나 그냥. 최근에 그래서 체육복 하루나 뽑고 이 친구가 또 그 프로다테 하루나 양이 최애캐다 그죠? 최애캐. 왜냐면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성능캐 중에 처음으로 뽑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약간 나만의 추억.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게임에서 오래 쓰다 보면은 더 정들어. 그런 거 정이 있어. 들어가지고 나도 뭔가 미식 연구회라는 거 처음엔 좀 병신같이 느껴졌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떡점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하루나 너 내 첫 삼성? 너 좀 정들었다. 살짝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리세마라 저장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맞아. 그때는 이제 리세만 하려면 진짜 계정을 초기화했었어요. 수동 마라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아예 몰랐어. 내가 가챠 게임이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뽑힌 게 하루나였는데 하루나 좋은 거네? 이러면서 그냥 그래. 쓰다 보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항상 폭발이랑 광풍 캐만 있고 하루나의 신비 딜을 쓰려면 후반까지 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나도 아직 신비 못 갔어. 그러니까 이악 물고 거기까진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나를 쓰려면은 정이 들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하루나가 이제 최애캐가 됐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블루아카이브와 패션, 오타쿠 컬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각각 찍먹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아울러서 좋습니다. 발표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 한번 맛깔나게 읽어주시죠. 네, 오늘 발표 내용은 블루아카이브 패션, 오타쿠 컬처 패션 그리고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류학과 20학번 위성현입니다. 교양 수업 발표 톤으로. 렛츠고. 자, 일단은 이렇게 첫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패션이랑 오타쿠가 되게 흔히 생각하면 좀 안 어울리는 단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래서 이거를 조금 갖고 와봤어요. 오타쿠 컬처도 나름 패션을 선망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패션도 굉장히 오타쿠 컬처를 선망하고 여러 영향을 받아온다.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아키라라는 작품이 너무 많이 레퍼런스가 되고 실제로 콜라보도 하고 이거 셋 다 아키라인데 맨 왼쪽은 아키라의 그 당시 프로모션 굿즈를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 래퍼가 입게 된 거고 중간은 슈프림이랑 아키라가 콜라보를 한 거. 그리고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꼼데가르송이 아키라 그린 만화가분 이분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그려달라 한 거야. 꼼데가르송이 만화가한테 자기 브랜드 광고를 그려달라 했다. 그치. 그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일본적인 브라더십 미친 리스펙. 리스펙 이런 게 있는 거지. 꼼데도 이제 일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패션은 왜 오타쿠를 선망할까? 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첫 페이지 이렇게 갖고 온 거고 그래서 패션이 왜 오타쿠 컬처를 선망하냐? 패션 자체가 갖고 있는 고질병 새로워야 한다. 매해 시즌이 2개씩 나오고 SS 이제 FW 이렇게. 심지어 유명 브랜드들은 SSFW 안 끝나. 막 크루즈 컬렉션, 뭐 프리폴, 뭐 캡슐 황윤대제 이벤트. 메인 스토리 있고 메인 스토리 있고 황윤대제 있고 메모리얼까지.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없다 하니까 요새 또 유행하는 게 저거 긱시크라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약간 도서관 사서 느낌? 약간 진짜 안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 미친 꾸안꾸맨. 꾸안꾸도 아니고 그냥 안꾸. 맨 왼쪽이 이제 미우미우라고 프라다의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 미우치아 여사님께서 만든 브랜드. 그래서 미우미우에서 했던 도서관 사서라든지 요새 되게 유행하거든요. 무태 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프랭크 오션과 티모시 샬라메가 있는데 뭐냐면은 고프코어 흔히 말하는 등산복과 평상복을 같이 입는 스타일을 그걸 이제 고프코어라고 한다. 예스. 근데 다만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아웃핏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디자인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행을 하느냐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가 돼. 왜냐? 새로운 이미지는 나왔는데 이게 우리 눈에 익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프코어가 외국에서는 유행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유행이 아직도 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 가고 있거든. 살짝 노스페이스 입고 네파 입고 등산 안 하는데 아크테리스 입고 다니고 후드티에다가 아크테릭스 비니 쓰고 뉴진스가 교복에다가 아크테릭스 막 가방 메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왜 고프코어는 오래 가느냐? 되게 간단하게 한국에 실제로 산이 많아서 그래.
아, 그러니까 토양이 돼야 돼.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있다. 풍수지리도 맞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봐왔던 풍경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동묘 할아버지들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에 이미 눈에 익숙해 있어. 힙하려고 그 할아버지 세대가 동산복을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등산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힙해진 거고. 그래서 그걸 따라 입기 시작한 그래서 건데. 우리 후손들이 익숙하고 오프코어가 유행이 지속되고. 그러고 실제로 이걸 하면서 등산에 취미를 붙이는 뭐 예를 들면 MZ세대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고프코어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지. 뉴욕에서 등산복을 입으면 존나 위얼 내보는 거지. 쟤는 진짜 멋있으려고 고프코어 입었구나. 여기 산 없는데? 너 옷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유행했던 말이지 올드머니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늙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 좀 이런 느낌인가? 정확히는 졸부 패션에 조금 반해서 만들어진 게 올드머니 룩인데 예전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의 룩을 약간 좀 따라해서 입는 그런 게 올드머니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졸부에도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구나. 약간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슈퍼비 언헤드처럼 입으면은 너무 졸부 같으니까 야 잠깐 너무 졸부스러운데 짜치는데 좀 더 근본 부자 같아 보이는 룩은 없을까? 그래서 많이 입는 게 에르메스, 로로피아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소재가 좋고 뭔가 마감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 이런 옷들을 입기 시작한 게 뭐 올드머니 트렌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토양이 안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부자였던 아저씨들이 입는 옷은 고프코어야. 오히려 등산복 진짜 부자들이 많이 입니다. 맞아. K2 아크테릭스 뭐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그러네. 생각해보면 골프 치러 다니는 아저씨들 맨날 골프복 입듯이 맞아.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올드머니 룩은 일종의 지나가는 열병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트렌드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지속이 되기는 어렵게 되고 그래서 고프코어는 한국에서 오래 가지만 올드머니는 오래 못 간다. 그렇다면은 오타쿠 컬처는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이 씹덕 옷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게 되는 맞다 거야. 우리 씹덕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여준 이유는 패션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지향한다. 그리고 두 번째, 패션이 오타쿠 컬처를 선망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일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패션력, 공격력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씹덕의 근본이 일본인데 동시에 패션도 근본이 있는 나라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아방가르드 패션을 만든 게 꼼데가르송의 이제 레이가 쿠보나 요지야마모토 이런 분들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요지야마모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파이널홈이라고 일부러 조금 안 유명한 브랜드를 되게 갖고 왔어. 힙중 힙을 가져왔고. 좀 힙중 힙인데 지금은 없는 브랜드인데 이세이미야케는 알지? 그 플리츠 아니. 그 이세미야케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인데 이세미야케가 지금은 되게 뭐 플리츠, 아줌마 옷 이런 걸로 조금 유명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상한 옷을 많이 만들었거든. 예를 들어서 롱패딩인데 침낭이 돼.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일본이 갖고 있는 좀 초실용주의라고 해야 되나? 일본의 디자인에는 어느 순간 약간 실용주의적인 거 무인양품처럼. 무인양품이나 소니 이런 게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그 미학을 갖고 온 게 원래 이세미야케였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 왜 이 브랜드 이름이 파이널홈이냐? 내 마지막 집이야. 일본이 어때? 일본이 어떠냐면 지진 나고 핵도 한번 떨어지고 정확히 2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그게 있는 거지. 내세주의적이라 해야 되나? 내 집 주되면 어떡하지 살짝. 언제라도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당신의 마지막 집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기 지퍼 사이로 다 저게 포켓이야. 그러니까 저기다 뭐 신문지를 넣어서 보온성을 한다든지 오른쪽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 옷만 있으면 어디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저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택이 있거든. 택을 뜯어보면 옥수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택 떼면은 농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스타터 팩 초보자용 상자가 옷에 들어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통찰을 통해서 이런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널 홈이 나오게 된 거고 실제로 옷도 색깔이 눈에 띄는 색이잖아. 구조당하기 쉽게끔 생존 가능성 높이는 색. 뭐 이것도 일본적인 거고 왼쪽에 요지야마모토도 굉장히 일본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일본의 패션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상당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일본 문화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패티시. 패티시. 제가 찾던 주제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킥보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옷이지만 그만큼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어떠한 어필을 하는 게 옷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섹슈얼리티도 패션 업계에서 더 다양한 이미지를 계속 찾게 된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나온 메종 마르지엘라의 오트쿠티르 정확히는 아띠저널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인 게 아니라 예술 뽐내는 쇼. 이제 오트쿠티르랑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데 프레타포르테는 번역하면 레디 투 웨어. 그러니까 얘네는 언레디 투 웨어. 입을 준비가 안 된 애들. 1, 2단
현실에선 못 입어요. 살짝 그런 느낌. 엄청나게 예술적인 옷이고 그래서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오뚜꾸띠 옷 보면서 악플 달고. 악플 달면서 저걸 누가 입냐. 저거 왜 뭐 몇천만 원 하냐. 근데 왜냐면은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진짜 입기 위한 옷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의 어떠한 잔치. 누가 보기엔 촌극일 수 있어도 심내수용 영상. 그냥 내수용 영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뚜꾸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약간 좀 뭐 그래도 된다. 헤이팅 좀 그만해달라. 하지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뚜꾸띠는 하나의 거대한 잔치. 특히 이번 마르지엘라 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 가채를 보냈던 쇼였고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 이거는 보면은 지금 허리 쪽에 있는 게 코르셋이거든. 남자한테 코르셋을 입힌 건데 우리나라에서 좋아하겠는데? 남자도 코르셋 입을 수 있습니다. 꽉 조여 형냐들. 착 코르셋 운동. 리버스 탈 코르셋 운동. 오케이. 근데 물론 실제로 이거가 남자도 코르셋을 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쇼보다는 불황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박애 정신을 담고 있는 쇼기도 하고 실제로 이 쇼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게 18세기 뒷골목이 생각나요. 18세기 런던 뒷골목. 살짝 그 올리버 트위스트 시절 그러니까. 소매치기 한창 하고 해중시계 들고 다니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퇴폐미를 생각하면 보통 90년대 락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00년대 힙합 스타라든지 살짝 커코베인 막 이런 사람들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퇴폐미를 완전 과거로 진짜 살기 위해서 창부를 했던 그 시절의 퇴폐. 보다 보면은 창부 같은 모습도 보이고 광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인형 같은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장애인 아티스트가 초반에 노래를 부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패션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점점 겹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되게 비판도 많이 받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던 쇼인데 제키와인 줄 알았어. 발렌시아가의 아디다스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했던 쇼인데 보면은 BDSM 그 라텍스 마스크구나. 라텍스 마스크를 이제 쇼에 올린 거지. 피메일 스판덱스. 오케이. 근데 이 쇼 주제가 뭐였냐면은 자본주의가 가장 큰 패티시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사실 별거 없는 옷이야. 크게 만든 후드에다가 늘 하던 발렌시아가 티셔츠에다 그냥 아디다스 로고 받고 이 마스크 쓴 게 그나마 이상한 부분인 건데 이게 사실 이상하잖아. 발렌시아가 엄청 비싸잖아. 이런 거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는 게 이상하지만 그게 패티시다. 그러니까 패티시라는 게 어떠냐? 되게 이상한 거잖아 기본적으로. 이해받기 힘든. 그만큼 보편적인 거잖아. 모두가 각자의 어떤 하나의 패티시는 갖고 있는 것처럼 패티시만큼 되게 이상한데 보편적인 건 없다. 이상하지만 보통이야. 그게 자본주의랑 약간 비슷하다. 갈망하는 마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에 돈을 왜 써? 라는 거는 어디에나 있지만 하지만 모두가 거기에 돈을 왜 써?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그치. 살짝 그런 느낌. 너도 병신 같은데 돈 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블랙하이브에 현질 왜 해? 근데 너도 거기에 돈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아유 5,000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패티시. 일종의 자기한테 면박을 주는 헤이터들에게 반박을 하는 거지. 어쩔 그래. 우리 뭐 로고 하나 띡 박아놓고 100만 원, 200만 원 받지만 뭐 어쩔 거야. 팔리는데? 팔리는데? 잘 팔리고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을 건데. 맞아. 너도 병신 같은데 돈 쓰잖아. 뭐 어쩔 건데 살짝 그런 느낌.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이건 해석. 씨발 뭐야? 존나 오피셜인 줄 알았네. 근데 나는 맞다고 한 90%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 유튜브 가셔도 돼요. 네, 예술이니까 다 관점이 다르니까 설득 당했다면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슈얼리티를 더 타고 가다 보면은 내가 궁금했던 거 왜 히토미의 영감을 얻은 패션은 없을까? 왜 이제 정 패션이 없는가? 그치. 왜냐면은 BDSM도 있고 코르셋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 실제로 본디지 패션 같은 것도 옛날에 펑크 패션에서 되게 많이 썼던 거거든.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든지 되게 하네스 이런 거 있잖아. 맞아. 하네스도 그렇고. 나 한창 트위치 옛날에 방송 볼 때 학고 방 존나 찾아다닐 때 학고 남캠들이 기념일만 되면은 와이셔츠에 하네스를 입고 반캠을 하거든. 오케이. 아무튼 이거는 이거 딱히 목적 있는 말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일종의 패티시의 일환이잖아. 맞아, 나 코스프레 존나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지. 실제로 엄청난 어떤 하이 패션이나 디자이너 패션에서 이런 걸 좀 다룬 거는 없을까? 근데 진짜 없더라고. 내가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나마 찾은 게 이 이미지인데 이게 일본 에로 만화의 토시오라는 작가와 슈프림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에로 만화의 일부를 프린팅을 해가지고 슈프림에서
해서 판 거다 라는 건데 이거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 도전은 수프림.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아키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난 슈프림이 도전을 하긴 하는데 좀 약하다. 이 새끼들 팔릴 선까지만 선 넘고 진짜 이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진 않는다. 그냥 이렇게 프린팅 받고 끝낼 거면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디자인적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열심히 선 넘어줄 수는 없나. 그런 아쉬움은 있었다. 아니 근데 오른쪽은 충분히 선 넘긴 했어. 이거 그치. 여자 가랑이에 남자가 손 넣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입고 다니긴 힘든 옷이지. 이거 입으려면 래퍼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긴 하다.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 패션이 오타쿠 컬처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모아봤는데, 이거는 언더커버라고 에반게리온에서 영향을 받은 그 컬렉션이고 정식 콜라보일 거야. 언더커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준타카시라는 사람 자체도 일본의 어떤 스트릿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사람이 에반게리온을 자신의 영감의 원천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만화 자체가 굉장히 입지전적이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네들 스트릿 문화,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락이나, 그 사람이 락적인 이미지를 많이 썼는데 락 말고 이런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일종의 스트릿 문화의 일부다, 굉장히 중요한 서브컬처다, 가져온 거지 그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게 이런 컬렉션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더블렛이라는 브랜드인데, 프라모델의 그거 아닌가? 맞아, 건담 같은 이게 실제로 일본 브랜드야. 더블렛이란 브랜드 자체가 또 일본이야. 녹아내린 뭐 반스 그거 아나? 녹아내린 판스? 내종 미야라 야스히로라고. 지금 검색해도 되나? 근데 여기서 일하시던 모델리스트, 패턴을 뜨시던 분이 나와서 차린 게 이 더블렛. 이 사람이 되게 흔히 말하는 키치함이 있어. 이 브랜드가 내가 생각했을 땐 되게 중요한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패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뭐 아메카지 있고 이세이 미야케 같은 게 있고 요지 야마모토나 꼼데가르손 같은 어떤 다크, 뭐 고딕, 아방가르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거인 거야. 그게 정말 아직까지도 유효한가? 니네 아직도 힙해? 아직도 오와콘이 아닌가. 살짝 그러니까 니네 지금 토라도라 아니냐? 맞아. 너네 그냥 고전 아니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일본의 현행 문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 최신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네, 트렌드를. 일본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발굴을 해서, 이런 프라모델 같은 것도 되게 재치가 넘치잖아. 목도리, 비니, 장갑, 스웨터 이런 게. 상의 스타터팩. 근데 옷은 입을 땐 저렇게 입고 입을 때 저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발상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얘네가 비슷하게 했던 게 공포영화 같은 거. 일본 하면 또 공포영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공포영화 자체를 주제로 잡은 컬렉션 같은 것도 있었고, 맨 오른쪽 이것도 더블렛인데 보면은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거야. 그러니까 AI 합성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모델들이 다 저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역시 존나 기괴하겠는데? 기계 버튜버지.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같은 판때기를 복사해가지고 버티버 패션쇼. 그렇게 쓰고 나온 건데, 이 옷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교복에서 영감을 얻었잖아. 그리고 이제 레깅스인지 루즈삭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일본의 현재에 있는 어떠한 스타일들,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 게 이 더블렛이라는 브랜드다. 그래서 이런 점이 되게 재밌다. 한국에서도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한국 패션 업계 이런 거 좀 하자. 화이팅! 샤우트 코리아 패션.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오타쿠 컬처에서도 패션을 선망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만화를 그리거나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도 패션이란 거는 너무 중요한 게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이 캐릭터의 무드부터 나아가서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패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화에서도 패션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 나도 이 만화를 보진 않아서 잘은 몰라가지고 이미지만 갖고 왔는데, 이 나나라는 만화를 보면은 비비언 웨스트우드의 액세서리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만화에 넣음으로써 이 인물은 펑크입니다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얘는 그냥 문제아임. 이거를 이제 옷만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얼굴 가려도 비비언 웨스트우드 옷을 입고 있으면 쟤는 펑크를 좋아하는구나. 너 그린데이 듣지? 살짝 그런 느낌. 옷 보고 MP3 맞추기. 그치. 그리고 다시 이걸로 오면은 왼쪽은 가져온 이유가, 이건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나이스! 샤우트 한국 패션 업계. 인스타그램 주소는 보내 온라인이었는데, 나도 정확히, 왜냐면 이게 여자 브랜드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만 이게 현재 옷 좋아하는 의류학과 여자 사람 친구들도 되게 팔로우를 많이 할 정도로 요새 인기가 많은 브랜드란 말이야. 근데 이 브랜드에서도 약간 아스나 생각나는데, 아스나라기보다는 약간 엘프 느낌. 엘프. 엘소드의 레나 아시나요? 엘소드 레나가 한 24시간 당직 뛰고 나면 이 모습일 것 같은데. 수아온 아스나 말한 거임? 수아온 아스나. 나한테 아스나 지금 블루아카이브 이치노세 아스나.
써놨어. 아 이게 또 라포가 또 다른. 오케이.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 났다. 근데 왜 이런 이미지를 택했을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자겠지. 웬만해서는. 그리고 엘프인데 보면 수갑이 채워져 있잖아. 역시 그러네. 아니 엘프 기사단 즉시 타락. 아니 그러네. 히토미 인스파이어. 아까 말했던 페티시를 자극하는 반드시 오크 기사에게 져야지. 뒤에 오크가 아니면 살짝 이거 여성 의류니까 이거하고 페어로 남성 의류도 만들어서 남자 티셔츠에는 오크를 박아넣는 그건 너무 노골적이라서 안 되나? 오케이. 나이스 미친 커플룩. 나이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되게 재밌다. 갖고 와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나이스. 드디어 2D 캐릭터로 왔다. 블루 아카이브 속 패션이 될 텐데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뇌피셜이고 나무위키에서 얘기를 좀 갖고 온 게 있는데 자 앞으로 하는 얘기는 싹 다 이제 위성형 군의 개인적인 생각과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십시오. 예. 이거 너무 믿지 마시고 결국 오타쿠 컬처가 무엇을 파는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를 파는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오타쿠 컬처의 주축이 에로게라는 이 게임들이 주축이 됐었는데 게임이 만드는 게 어려워지니까 소설이라든지 만화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말하는 게 십덕 문화는 라노벨이나 만화 이전에 약겜이 있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자료를 미리 받아봤거든요. 근데 오타쿠의 시작은 약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만화라는 거는 만화 자체인 느낌인 거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든지 혹은 아동용 이런 거에서의 만화가 주축이 됐었던 거지. 근데 이 만화가 실제로 오타쿠 문화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인화가 되는 과정이 한번 필요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에로게에서 만화풍 그림체를 썼던 게 만화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미소녀라는 것은 정확히는 약겜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 그리고 에로게의 스크립트를 짜고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라노벨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주축이 에로게에서 라노벨로 옮겨졌다. 그래서 나왔던 기념비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소드아트 온라인이 되는 건데 이 작품 이후로 흔히 말하는 겜판소 약간 이세계물.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글을 써서 읽게 하는. 맞아. 겜판소나 이세계 양판소들이라는 게 왜 양산이 될까? 팔리니까 양산이 됐던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뭐라고?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세계만큼 좋은 몰드가 없어. 이세계 물에다가 그냥 쇠물 들이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조각을 해버리면은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야. 빨만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계로 보내면 캐릭터 조용하기 너무 쉽다. 맞아. 이 세계에서 뭐든 되니까. 뭐든 가능하다. 나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세계물이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은 가챠 게임이랑 버튜버가 된다. 왜냐면은 점점 창작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에로게에서 글만 쓰면 되는 라노벨에서 진화를 했고 라노벨에서 이세계 설정 들이박으면 되는 이세계 양판소가 생겼고 더 넘어가서는 이제 스토리도 필요 없어. 아하! 설정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빌드업 필요 없고 저는 4,000살 어디서 온 누구예요. 귀여운 목소리로. 그게 이제 버튜버가 되는 거고 가챠 게임도 사실 우리가 모든 캐릭터의 스토리를 알기가 어렵잖아. 그지. 블루아카이브 모든 메모리얼 달달달 외우는 사람 피하셔야 됩니다. 거기부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가챠 게임이나 버튜버로 옮겨지는 건데 버튜버나 가챠 게임에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주축이 일본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챠 게임 유명한 거 원신, 블루 아카이브, 붕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미소녀 가챠 게임이 그전에도 칸코레 막 페이트 이런 게 있긴 했겠지만 나는 소녀전선 입문이거든. 근데 이제 소녀전선 중국 거잖아. 버튜버도 미국이라든지 홀로라이브 뭐 인도네시아? 근데 홀로라이브는 근본은 일본이잖아. 그치.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다 수출이었어. 근데 요즘에 버튜버라든지 어떠한 가챠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예전부터 오타쿠 문화를 즐겨왔던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일본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게 됐다. 월드와이드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세대들이 오타쿠 네이티브 세대들이 있다. 이제 오타쿠는 일본 및 글로벌한 소수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다. 올라왔다 진짜로. 오타쿠 네이티브라는 말을 쓴 이유가 최근에 있던 말 중에 J-팝에서 유행하는 말이 보카로 네이티브란 말이 있거든. 예전부터 보컬로이드 노래를 듣고 자라고 보컬로이드로 작곡을 시작한 작곡가들을 보카로 네이티브라고 불러.
예를 들면은 유아소비라든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시작을 했다가 유명한 제이팝 아티스트가 된 요네즈 켄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카로 네이티브처럼 오타쿠 네이티브란 무엇이냐, 정말 나같이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쏘아온 애니를 봤다가 그냥 자기도 자기 오타쿠란 자각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오타쿠가 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작품이나 창작에 이런 오타쿠적인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좀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마 한국이랑 바로 옆 나라. 중국이 좀 클 거고 미국도 그런 점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타쿠 컬처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블루 아카이브가 그래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오타쿠 게임인데 지금까지 한국 토양에서 생겨난 오타쿠 문화들이 흔히 말하는 로컬라이징이라는 거를 거치게 됐는데, 조선맛 첨가. 웹툰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좀 깔이 달라지는데 블루 아카이브는 그걸 다 무시. 첫 공개 일본 섭 일단 여기부터 일단 한국 섭인데, 게임인데 한국에서 시작하네. 나는 본토에서 증명하고 오겠다. 일단 웨이브에서 시작해서 올게요. 심지어 한국어 더빙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년에 뭐 추가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근본은 지금 일본어 게임인 거. 사실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성우가 일본. 그지, 이게 뭔가 씹덕 시선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런 미소녀 게임에 일본어 빼고 다른 걸로 더빙될 수가 없어. 일 수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한국 게임인데 한국어 더빙이 없네. 이게 되게 신기한.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뭐 방구석 인어 아가씨. 방구석 인어 아가씨가 한국에서 만든 씹덕 게임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어 더빙이 기본이 되는 건데 블루 아카이브는 과감하게 우리가 아는 그 맛을 살린다. 예를 들면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이것들이 한국적이진 않거든. 완전히 일본 태생의 어떤 오타쿠 네이티브적인 디자인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블루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점이고, 그게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다. 오히려 한국 회사 거라고 들었는데 한국말 안 나가지고 더 재밌어. 살짝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사실 뭐 원신이나 붕괴 혹은 뭐 소녀전선에서 중국 맛이 나봐. 그러면은 갑자기 불꽃 축제 G36 나오고 불꽃 축제 HK416 나오고 춘절 스킨 나오고. 근데 실제로 나오긴 했을 텐데 아무튼 떴을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블루 아카이브는 정월에 이제 체육복 스킨 부르마 박아버리고 유카타 기모노.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타쿠 네이티브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소재들, 아까 말했던 정월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귀야행 이 학원 자체가 갖고 있는 닌닌 닌자 이지라라고 아루지도노 이러한 일본적인 것들이 주요 디자인 요소가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이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각 학원별로 교복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캐릭터 디자인에 전반적인 깔이 있어. 근데 아무래도 스토리를 보면은 일장이 되는 아비도스의 경우에는 원래 여기가 이집트잖아? 근데 그치, 이집트 느낌은 없고 완전 그냥 일본 교복의 어떤 클리셰적인 거. 어이가 없음. 사막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하지만 아니 여기 아무리 봐도 K-ON인데요. 맞아. 그냥 K-ON이야. K-ON을 봐도 이러고 다른 애니를 봐도 그렇고 딱 그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일본 교복이긴 하지. 뭔가 튜토리얼격인 스토리다 보니까 그냥 가장 무난한 일본형 교복을 택하지 않았을까. 일장부터 너무 힙하면 또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은 밀레니엄. 밀레니엄은 교복보다는 정장에 가까운. 그지.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생의 옷이 아니잖아. 맞아. 기본적으로는 무채색에다가 쿨톤이 조금 다 퍼렁 허영 막 그런 느낌. 이 파란색, 무채색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과학적인 느낌이 들기는 해. 우리 이과요. 약간 어과초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얘네가 보면은 랩 코트라든지 혹은 랩 잠바 이런 걸 통해서 밀레니엄이라는 이 학원적인 색깔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헤일로 기계야. 헤일로도 기계. 그래서 이런 점이 밀레니엄의 어떠한 분위기를 통일이 보여주고.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확실히 느껴지는 건 이제 시스터우드가 갖고 있는 수녀복. 크게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수녀복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덧칠을 해주는 거고, 옆에 있는 티파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럽적인 복식인데 사실 이게 정통 유럽이라기보다는 씹적화가 된? 맞아.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보는 어떤 유럽적 이미지. 그 영국 언급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의 문화적인 유착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했는데, 근데 아니 우린 안 그러는데 영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안 믿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교복의 원형이 세일러복이란 말이야. 남자 교복 같은 경우는 가쿠란이라고 하잖아. 가쿠란의 란자가 무슨 란자인지 알아? 란단의 란이야 설마? 아니 네덜란드의 란이야. 네덜란드. 그래서 가쿠란이 이제 서양적인 옷이고. 진짜예요?
그게 서양적인 옷이라고? 그 검정 고무신 룩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자기만의 어떤 해석이 가미돼 있긴 하지만 이게 서양식 옷이다. 왜냐면 걔네가 마주친 외국이 네덜란드가 아마 거의 처음이었나? 내가 알고 있기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쿠란이라 불렀을 거고 세일러복이 교복이 된 것도 이 서양식 복식을 할 때 걔네가 생각하는 건 배 타고 온 애들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세일러들을 보면서 아 저게 외국 복식이구나. 이게 서양식 복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본인들한테 가장 엑조틱했던 게 가장 이국적이었던 게 외국의 해군 옷 그거였던 거네.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신기하다. 우리는 예를 들어 뭐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쟤네 옷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교복이 세일러복을 중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래서 트리니티 같은 경우도 세일러복을 중심으로 교복이 두 개야 이제 트리니티 잡몹들 보면은 세라복맨들도 있고 티파티 같이 좀 정장스러운 거 입는 애들. 시스터우드도 지금 보면 세라복을 입고 있거든. 맞아. 뒤에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벅지가 드러나고 스타킹이 드러나는 거는 이건 야 미친 십적화다. 현실에서 이러고 다니는 년들 없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건 사실 수녀랑 세일러는 엮이는 게 아니잖아 원래. 왜 엮임? 수녀이면서 해군인 사람이 없는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지는 것 자체가 개혁지. 엄청나게 일본적인 발상이다. 씹덕이 미친 새끼들.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의 추측이 되는 얘기 중 하나인데 게헨나가 아마 가장 특이한 것 같아. 뭐 백귀여행이나 산해경이나 붉은 겨울 걔네는 각각 나라가 있잖아. 산해경은 중국풍이고 백귀여행은 일본풍이고 붉은 겨울은 그 나라 그 나라 풍이고. 근데 여기 게헨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헨나는 그리스어로 지옥을 의미하는데 아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제 독일 군복 같은 느낌을 갖고 왔단 말이야. 독일 디스? 아 독일은 지옥이다. 지금 김용하 PD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어떤 독일 군이라고 갖고 있는 무서운 이미지 있잖아. 세계 2차 대전의 메인 빌런이잖아, 그지? 그 당시에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 군복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는 군복이 정말 패션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 아 맞아. 군복이 변증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명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반명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 군인이란 거에 뜻에 맞게도 있고 뜻에 상반되게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복이 결국에 만든 게 뭐냐면 기성복이 되는 거야. 결국 군인들한테 다 똑같은 옷을 입혀야 되니까 거기서 기성복의 어떠한 퀄리티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됐고, 그 과정에서 소재도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됐고, 또 반대로 군복이 많아지면은 사회 자체가 옷이 좀 군복과 비슷해져. 군복을 만들어야 되면은 군복을 만드는 공장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옷들도 군복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생산자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제 크리스천 디올. 아. 그 사람이 말하는 뉴 룩이라는 게 새로운 룩이라는 건데, 그 뉴 룩이 나왔던 것도 뭐냐면은 당시에 여자들도 되게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남성적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 디올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룩을 통해서 풍성하고 풍만하고 이런 것을 드레스로 표현한 게 그 당시에 크리스천 디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뉴룩이라고 부르게 됐다. 근데 반대로 여자에게 군복을 입힌다라는 거는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패티시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맞지. 본어부의 밀리터리를 쳐보세요. 그리고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이 군복이라는 게.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갯모에라는 걸 만들 때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무서워. 근데 알고 보니까 약해. 이러면 거기서 뭐 갯모에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뭐야, 군복 입었는데 나보다 힘이 약하잖아. 살짝. 아 이건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아무튼 네. 예를 들면은 아루 리쿠하치마 아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그 캐릭터 디자인을 볼 때는 뭐지? 악당? 존나 쿨려인가? 했는데 개쎄인가? 바보 캐릭터인 거잖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은 못하고 쿨바테 하루나 나이스. 첫 번째 삼성. 나의 첫 삼성 최애를 기준으로 이 패션에 대한 분석,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헤어랑 이 눈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가 다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검머, 조금 갈색기가 있으면 자갈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본적으로 검머, 검눈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눈색이 좀 다양하잖아. 그지. 에메랄드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머리색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금발표감 미소녀.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막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셔츠랑 눈 색깔 좀 잘 맞췄는데?
퍼스널 컬러 잘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은 눈 색깔이 검은색 온리가 아니니까 이제 맞아. 눈색도 퍼스널 컬러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을 주지.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눈이나 머리색이랑 옷색을 같이 봐주는 게 좀 중요한 게 있다. 쿠로다테 하루나의 옷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은색, 흰색인데 거기에 포인트 컬러로 붉은색이 있는 게 이 하루나의 붉은 눈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지. 같은 포인트 컬러로 묶이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은발, 흰색에 가까운 은발이라는 게 그만큼 또 부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체육복 하루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아예 흰색, 빨간색만 있잖아. 이것도 은발과 저간이라는 거를 부각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색을 짰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있다. 은발과 저간이라는 거를 부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은발과 저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만화라든지 스토리적인 거는 픽션임에도 현실에서 우리가 봐온 어떤 이미지를 토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은발 벽안이라는 걸 실제로 보기가 어려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알비노라든지 알비노가 뭔지 혹시 보고가 될까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알비노는 실제로는 유전병에 가깝기는 한데 병이지만 또 이게 패티시가 되는. 패티시라고 말하면 좀 너무 폭력적이고 병약한 느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비노는 실제로 햇빛을 좀 못 쐬. 그래서 알비노에서 좀 파생되어 온 이미지가 뱀파이어. 햇빛을 못 보고 조금 병약하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루나가 실제로 작중 설정이 아가씨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런 아가씨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유의 병약미라든지 혹은 뱀파이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고혹미를 이 캐릭터 디자인에 더 씌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저 체육복에서 왜 저 선글라스를 쓰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계속 달고 다닐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결국에 아가씨 이미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뱀파이어 이미지를 둘 다 하기 위한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 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메모리얼이잖아. 되게 색이 사실 내가 검은색, 무채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있는 색이 약간 연분홍이나 베이지색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붕어빵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도 패션 이템. 그치. 붕어빵도 패션이다.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붉은 옷을 입었어. 그럼 사이다 안 먹고 콜라를 진짜요? 그 정도로 격한 사람들이 있다. 격한 사람이 있다. 들고 다니는 데는 패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컵은 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핸드백이나 텀블러 색깔 같은 게 또 이제 패션이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면은 검은색, 빨간색, 흰색이 좀 어두운 계열의 색인데 저 베이지 약간 그거를 확 내려줘. 중화를 시켜주죠. 좀 톤 다운을 시켜주면서 저 붕어빵이 결국에 이 메모리얼에 되게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잖아. 군복 안에 감춰져 있는 아가씨 이 조합 자체가 고고하고 내가 넘볼 수 없고 이런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아니야 내가 원한 건 밤양갱이다. 달고 달리던 붕어빵. 밤양갱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캐릭터 디자인의 완성이다. 뱀파이어 고 군복까지 있지만 알고 보면은 붕어빵을 쥔 따뜻한 소녀. 실제로 설정이 미식가잖아. 그지. 근데 메모리얼 얘기가 근데 이렇게 나눠 먹는 붕어빵도 맛있네요. 맛의 극치를 찾아갔지만 결국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하네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서 완성이 된다 이 인간이. 외곽내유적인 이미지도 엿볼 수가 있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이제 쿠로다테 하루나 더 이상 그냥 미시기현 또라이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나이스 말을 하고 여운이 좀 많이 남네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없어. 왜냐면은 이 옷들 자체가 군복과 아가씨적인 프릴 셔츠, 고어드 스커트의 조합이라는 게 독특하긴 한데 이 독특함은 이미 있어. 클리셰인 거고. 그래서 오늘 블루 아카이브와 패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결국 오늘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론은 한국 패션이 갑자기 너무 돌아가는 다시 한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블루 아카이브처럼 십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나한테는 좋은 미학이다. 그지 재밌지. 근데 이런 미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한국은 미래적인 패션이라든지 우아하거나 좀 다른 것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 오타쿠 패션도 한번 들여다봐주고 이거에서도 약간 영감을 받아서 패션을 만들어주면은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패션 브랜드들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블루 아카이브와 패션 얘기를 갖고 와봤다. 한국 패션 업계 오타쿠 문화 받아들여달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미래를 책임질 학부생으로서
근데 실제로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 중이긴 해. 새로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본적인 이미지, 망가적인 이미지, 혹은 한국의 어떤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복이나 검도복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건 풍경들. 존나 로컬이지. 태권도복 입고 뛰어다니는 어린애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패션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요새 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좀 내가 한국 브랜드들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전통에 치중을 하거나 한복이라든지 한옥에 너무 치중을 하거나 혹은 아예 저런 거 할 바에 나는 한국적인 거 안 해 이러고 그냥 굉장히 유럽적인 거라든지 대놓고 외힙 따라하란다 차라리. 좀 그런 혹은 느낌. 미국적인 거를 하는 것이 당연히 그건 자유고 그걸 통해서 너무 멋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나는 한국 패션에 장기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기하랑 이창동,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찬욱 같은 다양한 나라의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창동처럼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얘기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리얼리즘 영화를 만든다든지 패션계도 좀 그런 게 나오면 좀 좋겠다. 리얼리즘이라든지 모더니즘 같은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적인 국적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장기하도 얘기 나왔던 게 비슷하게 이건 한국에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술을 생각할 때 고귀해야 된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예술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것만 보여줘야 된다? 좀 멋진 거 보여줘야 되고 드라마틱한 거 보여줘야 되고. 영화 같은 것도 엄청난 비극 혹은 로맨틱한 뭐 사랑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기잖아 사실 노래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웃긴 거를 되게 좀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일상적이건 웃기고 웃긴 건 뭔가 천하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장기하가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를 통해서 웃긴 건 왜 예술이 될 수 없냐 약간 이런 걸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극한 직업이라든지 스물 같은 영화 있잖아. 이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심파 없이 그냥 코미디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패션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더블렛 갖고 온 것도 더블렛 웃기잖아. 프라모델 니트 입는 거 좀 얼탱없긴 해. 이런 웃긴 것들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새로운 한국적인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패션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느껴지는 발표였고 배워가는 거 많네요. 예.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주변인들이 아는데 옷 얘기 자판기여가지고 웬만한 브랜드는 잡고 그냥 누르면은 그 얘기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라이트하게 준비를 한 것 갖고 와가지고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괜찮은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 필요한 내용이었고 그 오타쿠 컬처 특히 패티시적인 거나 아니면 일본 문화에서 비롯된 막 그런 거나 그리고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오히려 로컬라이징 다 족가고 진짜 미친 오타쿠 네이티브 그거에만 집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후속 컨텐츠로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 누가 제일 옷 잘 입나 월드컵 예스 그거도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근데 화장실 갔다 오고 싶지 않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개인정비 시간 한번 갖고. 네. 자 이렇게 하나 잡고 존나 딥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개 축복이요.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부럽지 나도 이제 의류학과 갔는데 저렇게 씨발 과 아까워. 이 새끼 뭐함? 마케팅 해주잖아 마케팅.